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부 다 잘 지냈죠? 선생님이 문제가 좀 며칠 늦었는데 조금 바빠서 문제는 올리는 게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계획에서 조금 차질도 생기고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이 찾아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지구과학을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구과학을 수능 친날까지 열심히 공부하도록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우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학년도 수능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출제 단어는 6단원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서 빅뱅 우주론에 관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근거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만환경 관측 등의 최신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급팽창 우주와 가속팽창 우주를 포함하는 빅뱅 우주론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빅뱅 우주 이론이라고 하면 제일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게 우리는 허블 법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허블 법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V는 HR이라는 공식 먼저 이렇게 떠오를 텐데요. 허블 법칙은 우리가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가장 잘 설명하는 법칙이면서 빅뱅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허블 법칙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전에 일단은 우주를 설명하는 이 허블 법칙에 대해서 먼저 조금 배경 지식을 쌓고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정리하고 나서 우주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고 일정한 형태, 우리가 밤하늘을 봤을 때 항상 일정하고 안정적인 밤하늘을 보이는 것처럼 이런 스테이블한 상태의 정적인 우주를 주장하였고, 그것은 당시에 우주는 불변한다는 어떤 종교적 관점하고도 일치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는 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시간에 따라서 우주는 변동한다라는 어떤 우주 모형을 생각하였고, 이어서 벨기에의 신부이자 천문학자였던 르메트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 법칙을 가장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의 이름은 허블 법칙은 아니었겠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빅뱅 우주이론에 따라서 우주는 팽창을 하면서 은하들 사이에 어떤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허블 법칙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에 어떤 종교관이나 사회관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외부 은하들을 관측하였습니다. 46개의 외부 은하를 찾아서 그 외부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로부터 외부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관측하였습니다. 적색 편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청색 편의는 나한테 접근하고 있다, 적색 편의는 나로부터 후퇴하고 있다는 건데, 외부 은하들이 전부 다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낸 것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풍선이 부푸는 것처럼 우주도 부풀고 있기 때문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직접적으로 멀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주 공간이 팽창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적색 편의가 보인다라는 것을 허블 법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국제 천문연맹에서 실제로 이런 르메르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허블 법칙의 명칭을 허블 르메르트 법칙으로 명명하기를 발의해가지고 이거를 통과되었다, 결의안을 투표로 통과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블 법칙 공부할 때 당연히 허블은 다 잘 알겠지만 이거를 먼저 주장했던 르메르트도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외부 은하들이 보여주는 적색 편의를 어떻게 후퇴 속도로 만드는지, 그리고 이 후퇴 속도를 통해서 어떻게 허블 법칙이 유도되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이 하얀색 분필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흰색이 아닌 색깔이 있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쓰더라도 조금 이해 부탁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구 관측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어떤 외부나의 별이 있습니다. 자, 이 별에서는 당연히 별빛이 나오는데 이 별의 파장의 길이를 우리가 람다 제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진동한 이 진동 주기를 t라고 합니다. 당연히 속도는 뭐가 될까요? 빛의 속도를 우리가 c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거리에 해당하는 파장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장은 c 곱하기 t 이렇게 써주면은 파장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별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로부터 후퇴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던 별이 여기 위치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 후퇴하는 후퇴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v라고 한번 해봅시다. 후퇴 속도 v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파장의 길이가 원래 이 파장 길이보다 후퇴하면서 나에게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가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겠죠. 후퇴하고 있는 이 별이 나에게 주는 별빛은 파장이 길어지는 것. 우리가 이걸 적색편이라고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볼 거는 어느 만큼 더 길어졌느냐. 아까 전에 원래 길이 람다 제로에서보다 더 길어졌죠. 이 길이를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이 어느 만큼 더 길어졌냐 하면은 속도가 v, 시간은 주기 t만큼 멀었으니까 이만큼 vt만큼 더 멀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 람다는 람다 제로 더하기 s가 되겠네요. 그러면 람다 제로는 아까 전에 ct라고 했었고 여기 있는 추가된 길이는 후퇴 속도 곱하기 t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별빛이 보여주는 고유 파장은 여기가 됩니다. 람다 제로. 근데 이게 별이 후퇴하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적색 편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파장이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되는 것보다 파장이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는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의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람다라고 하는 길이만큼으로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차이, 여기서부터 이 차이 길이, 이거를 우리가 델타 람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델타 람다만큼 적색 편의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보면은 한 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적색 편의량을 후퇴 속도로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적색 편의량 새로운 걸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적색 편의량 Z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그러면은 기본 파장에 대해서 파장의 변이량, 이걸 우리가 적색 편의량이라고 한번 정의를 한다면은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는 앞에서 본 것처럼 람다 빼기 람다 제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람다 값은 여기 나와 있네요. 다시 CT 플러스 VT 빼기 람다 제로는 CT라고 했죠. CT 분의 또 람다 제로 또 CT 이렇게 해주면은 CT 빼기 CT 요거 사라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CT 분의 VT인데 TT 약분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은 결국에는 Z값, 이게 의미가 하는 게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인데 이것은 C분의 V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색 편의량, 즉 적색 편의량을 통해서 후퇴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왜? 우리는 빛의 속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첫 번째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허블 법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 법칙은 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자, x축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거리 r입니다. r. 여기서 거리 r은 뭐냐 그러면은 외부 은하들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들까지 거리를 우리는 단위는 보통은 메가파섹. 그래서 x축은 우리 은하 관측자로부터 외부 은하들까지의 거리.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리 있는 은하가 될 거고, y축은 v는 뭘까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후퇴 속도. 후퇴 속도의 단위는 뭐가 되냐 그러면은 km/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블이 40개가 넘는 46개의 외부 은하들의 적색 편이량을 통해서 외부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은하들의 거리에 해당하는 후퇴 속도를 여기다가 점을 막 찍었습니다. 그래서 40개가 넘는 이 관측 자료들을 쭉 점을 찍어 놨더니 어떠냐 그러면은 기울기가 일정한 어떤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 X축 증가량 분의 Y축 증가량, 그죠? 그래서 X축 증가량은 거리 R, Y축 증가량은 후퇴 속도 B. 근데 이 기울기가 지금 어떤가요? 일정한 값을 가지고, 그래서 이 일정한 값을 우리가 H라고 하는 상수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허블은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허블 상수.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한 것이 뭐가 되냐 그러면은 위에 적으면은 V는 H 곱하기 R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고, 요 V 값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단위가 km/s,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은 메가파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H 값의 범위는 단위는 메가파섹 per km/s가 H의 단위가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허블 법칙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적색 편의 값을 후퇴 속도로 변환하는 법과 그 다음에 허블 법칙에 대한 기본 공식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읍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A의 후퇴 속도는 1400km/s라고 했는데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보게 되면은 기읍 우리 은하에서 A 은하까지는 20메가파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한번 써볼까요? V는 H 곱하기 R 적어놓고, 그죠? 자, A는 20메가파섹 떨어져 있다 했습니다. 거리가 20메가파섹 떨어져 있고,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허블 상수값은 70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후퇴 속도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1400km/s가 되는 기획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스펙트럼에서 기준 파장이 동일한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은 B가 A의 2배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거 물어보는 거죠. 기준 파장에 대한 파장의 변화량, 즉 적색 편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니은 보기는 자,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값은 C분의 V가 되는데요. 결국 요 값은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후퇴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A의 후퇴 속도는 1400km/s이고 B의 후퇴 속도는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나 그러면은 2800km/s가 됩니다. 그래서 A보다 B가 후퇴 속도가 2배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즉 문제에서 묻고 있는 기준 파장이 동일한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도 2배가 된다라고, B가 A의 2배가 된다라고 하는 이 니은 보기도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급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D급 보기는 자, 여기 좀 치우고, 네. 자, D급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동일한 시선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이 값은 우리가 이 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것이 뭐냐 그러면은 A 은하에서 B 은하를 보았을 때 원래 기준 파장 람다 제로 값이 500나노미터인데 이렇게 관측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관측이 되냐 그러면은 507나노미터로 7나노미터가 길어진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은 이 7만큼 길어진 적색 편의를 보였다. 적색 편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Z 적어볼까요? Z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C분의 V, 요 공식 아까 저기서 유도했었죠.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주면은 자, 요가 람다 제로가 500나노미터, 그 다음에 델타 람다는 람다에서 람다 제로 뺀 요 7이 변환하게 되겠죠.
7은 C분의 V인데 C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3 곱하기 10의 5승. V는 이제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V 값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V 값은 500분의 7 요거 넘어가면은 3 곱하기 10의 5승.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은 A에서 바라본 B의 후퇴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다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5의 10의 3승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이거 해주면은 21 5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100이니까 21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다시 또 어디 집어넣으냐 그러면은 허블 법칙에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죠? V는 H 곱하기 R. 자, 그러면 우리가 허블 상수는 알고 있고 V 값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 구했죠. 그래서 거리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면은 결국 R은 요 거리 R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R은 V분의 H분의 V가 되겠네요. 네.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은 21 곱하기 10의 3승분의 5에다가 H 값이 70이니까 뒤집어졌으니까 그죠? 70분의 1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있는 1 약분되면 2가 되겠네요. 100 되겠죠. 그리고 7 약분되면 3 되겠네요. 그러면은 5분의 300 5분의 300이면 얼마가 될까요? 5분의 300이면은 60메가파섹이 되겠네요. 이거 R 값은 60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는 60메가파섹 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A와 B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A와 B와 우리 은하는 일직선상에 있다고 했었고 우리 은하와 A 은하가 20메가파섹 멀어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은하 위치가 여기 되겠네요. 여기 우리 은하 길럭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랑 A랑 20메가파섹 멀어져 있기 때문에 B는 어떠냐 그러면은 A의 반대편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A는 이쪽으로 멀어지고 있고 B는 이쪽으로 멀어지고 있고 시선 방향이 서로 반대인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D급 보기에 있는 것처럼 A와 B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는 건 아니죠. A는 이쪽, B는 정반대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3번의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아무튼 요거 뭐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되는데 잘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선생님이 아까 준 것처럼 한번 요도 두세 번 하면 여러분들 머리 좋으니까 금방 외울 거고요. 요 공식은 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이 두 가지 공식 잘 기억을 해주면 되고 아무튼 요 공식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적색 편의를 후퇴 속도로 바꾸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퇴 속도를 구해서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허블 상수는 주어지면은 우리가 거리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 문제 유형을 한번 잘 해석해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고 선생님이 최대한 하루에 한 문제씩 꼭 올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